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 시작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고양세법 제정이나 특례군 지정 등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군 병원의 의료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장병들 사이에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비료로 인한 악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비료 회수 권고 말고는 마땅한 제재 방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청주 전투비행단의 최첨단 전략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첫 도입됐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급감하며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충북으로서는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는데요. 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전국 73개군이 참여하는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가 지난 화요일 국회를 찾아 고양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고양사랑 기부금, 일명 고양세는 도시민이 고양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2008년 고양세를 처음 도입한 일본은 2017년에만 기부 총액이 3조 7천억 원에 달하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뒤 이해관계 충돌로 법안이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금을 가지고 그 지자체의 가용재원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 또 좋은 그런 정주여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충청북도는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의 하나로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제곱미터당 인구가 40명에도 못 미치는 소멸 위험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단양군 등 전국 23개 군이 대상입니다. 군 지역은 점점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군 지역에도 특례시에 버금가는 그러한 특단의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도 현행 15%인 지방소비세를 21%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위기에 몰린 지방의 목소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CJB는 어제 이 시간에 20대 남성이 군 병원에서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군 병원에서 민간 병원까지 이송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군 병원의 의료 시스템, 무엇이 문제인지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군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다가 동맥과 정맥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박모 씨. 당시 박 씨의 상태는 상당히 위급했습니다. 대동맥, 대정맥 손상을 받으니까 복강력 출혈이 심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병원에 왔을 때는 혈압이 70에 50,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군 병원의 대처는 황당했습니다. 군 병원끼리 환자를 이송하다 6시간 이상을 허비한 겁니다. 결국 군 병원에선 손 쓸 수가 없어서 박 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여기서 안 되고 수도병원 가서 어차피 안 될 거면 차라리 큰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죠. 거치는 게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죠. 이처럼 군병원의 의료사고가 되풀이되면서 장병들 사이에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현역병들이 민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져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진료비가 지난 201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군 의료 안에서 다 해결을 할 거면 확실히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군 병원의 그 퀄리티를 올리든지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민간에 보낼 거면 민간으로 빨리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군 병원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음성군이 퇴비 등 비료 제조와 관련된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마땅한 제재 방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와 액비, 즉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비료가 뿌려진 한 밭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양이 뿌려진 탓에 흙과 제대로 섞이지 않았고 흘러나온 침출수는 작은 웅덩이를 이뤘습니다. 바로 옆 소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여있는 침출수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인근 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뿌려진 음식물 퇴비 속에는 비닐 등 많은 이물질이 발견됩니다. 주민들이 농사를 진짜 짓기 위해서 이게 한다면 똥냄새도 봄이 오는 향기로 제가 느끼고 살 수 있겠는데 이거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음성군에 접수된 비료 관련 민원만 수십 건. 하지만 비료 살포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성분 검사를 통과한 비료에 대해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음성군은 자발적인 비료 회수를 권고하지만 제대로 지켜질 리 없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권장해야 되겠지만 어떤 반출할 때 좀 그런 품질 기준이라든가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살포 날짜와 지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여전히 관련 민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여 검사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 대표적 특수통으로 평가받습니다. 여 검사장은 곧바로 수사단 인선 작업과 자료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첨단 전략 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국내에 첫 도입됐습니다. 바로 청주 전투 비행단인데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지지부진하던 항공산업 육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대 속력 마하 1.8로 하늘을 가르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과 소구경 정밀 유도폭탄 등으로 무장한 채 청주 17 전투비행단에 들어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전투 행동 반경이 1093km에 달합니다. 적군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전략 표적 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방위사업청 추진위원회에서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오늘 들어오는 2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0여 대가 투입되고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청주가 최첨단 공군 전략기지가 되면서 과제도 생겼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에어로폴리스 2지구를 민군 복합 정비기지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군용기, 민항기의 공통의 정비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그 정비 서비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발전한다면은 그런 우려가 오히려 기회로도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첨단의 고성능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청주가 군사적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전국 최대 묘목 생산단지인 옥천에서 열리는 묘목축제가 벌써 20도를 맞았습니다. 옥천군은 묘목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6차 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20도를 맞아 옥천 묘목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행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명품 묘목 찾기와 어린이를 위한 다육식물 화분 증정을 비롯해 목재로 자동차와 공룡 만들기 체험 등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매일 오후 2, 3시에는 묘목 2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저희 집이 정원이 넓어갖고 해마다 이렇게 옥천 와서 나무를 사가는데 참 나무들이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키나무도 사고 다래나무도 사고. 옥천 묘목 산업 재도약을 알리는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우량 종자와 종묘 연구 지원을 위한 산림바이오 비즈니스 센터와 양묘 기술센터,
대규모 신품종 생산 단지 등을 갖춘 산림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지역 조성에 2021년까지 26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학적인 그런 영농 방법을 좀 통해서 양질의 묘목과 산림이 바이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이러스 검정실에서는 묘목의 고품 질화를 지원합니다.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 5종의 과수를 대상으로 잎반점 바이러스 등 15가지 주요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산량과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건전한 묘목을 보급하기 위해 사전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레인 31일까지 옥천 묘목축제장에는 전국의 묘목 애호가 8만여 명이 찾을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단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재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농업이 그런데요. 텃밭으로 대표되는 도시농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5월에 청주에서 열리는데 준비가 한창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토마토, 오이, 가지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옆 유리온실에서는 말리까지 향기가 간다는 말리향 등 온갖 정원식물이 파릇파릇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도시농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충청권에서는 최초입니다. 텃밭을 어떻게 가꿀까를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도시농업의 미래를 엿보고 관련 기업의 제품, 우수 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숨쉬는 가든과 친환경 키즈존은 계절의 여왕 5월에 가족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 농업을 찾고 또 이 회색 콘크리트 숲의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도시농업은 생명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도농복합도시 청주와 일맥상통합니다. 청주시는 이번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계기로 이런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이른바 갑과 을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갑질 충북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센터는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와 함께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와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3월 업황 BSI가 67과 58로 조사돼 나란히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과 채산성, 자금 사정 등 3개 부문 BSI가 소폭이긴 하지만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 무심천 벚꽃이 오늘 개화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표준 관측목인 청주공고 인근 벚꽃 군락단지가 지난해보다 사흘 빨리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화가 빨라진 것은 3월 청주 기온이 최근 10년 평균값보다 1.3도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가 오늘 개장했습니다. 청풍면 물테리에서 비봉산 정상 사이 2.3km 구간을 잇는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하루 8시간 최대 12,000명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케이블카의 왕복 요금은 1인당 15,000원이며 제천 시민은 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군청 민원실 앞에 참새 방앗간이라는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참새 방앗간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문을 열고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을 통한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열차 안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제천역에 도착한 무궁화호 열차의 화장실 변기 안에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당시 청소를 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철도 경찰대는 누군가 신생아를 고의로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도내 한 체육단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